촌석 드라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궁 덕후 여러분, 11화의 충격적인 엔딩 비비의 죽음은 우리의 심장을 찢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더욱 거대해진 악의 기운이 궁궐을 휘감았죠. 오늘 저는 그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서막이 열린 귀궁 12화를 여러분과 함께 낱낱이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과연 김봉인의 실체는 무엇이었으며 팔척귀는 왜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을까요? 윤갑의 영혼이 돌아오며 여리와 강철의 관계는 어떤 혼돈을 맞이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귀궁 12화의 숨겨진 의미와 소름 돋는 뇌피셜을 파고들어 봅시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준비되셨다면 심장을 꽉 붙들어 매주세요. 이 시각 팔척귀가 삼켜버린 동생 비비의 마지막 순간이 그의 눈앞에서 되풀이되었다. 형님, 난 그저 형님이 멀어지는 게 무서웠어. 그 말과 함께 비비의 몸에서 빠져나간 야광주의 잔광은 팔척귀에게 흡수되었고 곧이어 공기마저 바꿔놓을 만큼 강력한 불의 기운이 공간 전체를 뒤덮었다. 비비가 남긴 마지막 말은 가슴을 찢는 슬픔을 안겼고 강철은 이를 악물며 울부짖었다. 비비,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그 슬픔은 한밤중 궁의 후원까지 메아리처럼 퍼졌다. 여리는 그 소리를 듣고 잠시 고개를 떨궜다. 여전히 강철이 가슴속에서 동생의 부름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하지만 슬픔 속에서조차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다. 용담골은 애절한 안개에 쌓여 있었다. 안개는 고목들 사이로 스며들어 강철의 영혼을 사로잡은 고통을 감싸 안 듯했다. 그의 가슴은 팔척귀에게 야광주를 빼앗긴 잔혹한 자에게 용으로 승천하려는 꿈이 좌절된 동생 비비를 향한 슬픔으로 가득했다. 비비의 마지막 말, 김봉인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다는 가차없는 장송곡처럼 울려 퍼졌다. 한 음절 한 음절이 동생의 형체가 제로 사라지던 순간을 떠올리게 했다. 그의 목소리는 사랑과 후회로 떨렸다. 형님, 지켜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팔척귀는 이제 비비의 빛나는 구슬에 불을 지른 거대한 불길로 변했고 그 불꽃은 강철이 동족을 구하지 못한 실패를 가차없이 조롱하는 듯했다. 강철은 주먹을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때까지 움켜쥐었고 이무기의 기운은 슬픔과 마을의 부자연스러운 열기에 말라붙은 채 답답한 공기 속에서 희미하게 깜빡였다. 비비의 희망찬 미소와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에 대한 모든 기억이 강철을 칼날처럼 꿰뚫었고 고뇌에서 비롯된 결의에 불을 지폈다. 비비, 내가 널 실망시켰어.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날카롭게 속삭였다. 하지만 김봉인의 계략을 그리고 팔척귀를 내 목숨을 걸고라도 찢어버리겠어. 용담골의 하늘은 잿빛 안개로 가려져 있었고 바람은 처연하게 골짜기를 울리고 있었다. 여리는 마을 어귀의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짙은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눈을 감고 자신을 다잡았다. 가슴속엔 비비의 마지막 숨결이 여전히 살아있었다. 비비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고 그 속삭임은 마치 기도처럼 안개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알았다. 지금은 스스로가 그 빛을 만들어내야 할 시간이라는 걸.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하지만 더는 지켜보기만 하지 않을 거야. 김봉인의 정체를 반드시 밝히고 강철을 더 이상 잃게 두지 않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도 흐려지지 않았고 눈빛에는 선혈 같은 확신이 번뜩였다. 자신의 핏줄에 새겨진 운명이 지금 이 시대의 저주를 끊는 열쇠라는 것을. 그녀는 도포 자락을 여미고 땅에 손을 짚어 뭔가를 느끼려 했다. 미세하게 땅속을 흐르는 기운, 마치 팔척귀가 남긴 잔향 같았다. 무녀로서의 감각이 깨어나고 있었다. 비비가 몸을 던져 막아낸 이 저주를 난 끝내야만 해. 강철도 이정왕도 모두 이 저주에서 벗어나야 해.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억겁의 기운과 조상의 분노가 실려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이는 강철이었다. 여리, 그가 조용히 부르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가가 붉어진 그였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결의가 있었다. 손끝이 맞닿을 듯한 거리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응시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이미 그들 사이엔 강철보다 단단한 믿음이 자라고 있었다. 여리는 속으로 말했다. 이제 우린 함께다. 왕궁에서 이정왕은 낡은 두루마리 앞에 서 있었다. 바른 잉크에는 그의 조상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모두 팔척귀가 그의 혈통을 상대로 수백 년간 벌인 원한의 희생자들이었다. 왕좌에 앉은 후 처음으로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무게를 절감하며 이정은 굳은 얼굴로 손가락 끝을 떨며 조상의 이름을 따라 문서를 매만졌다. 그 잉크는 바랬지만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생을 마감했는지 촘촘히 기록되어 있었고 팔척귀라는 존재가 단순한 악귀가 아닌
왕실의 피를 거슬러 이어져 온 저주의 실체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 열의로부터 전해들은 비비의 임종 전 고백은 그의 마음을 내리쳤다. 그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온 존재, 영의정 김봉인그는 왕이 되기 전 어린 나이로 권력의 중심에 휘말린 자신에게 조심하고 견뎌야 한다며 길을 열어준 보호자 같은 인물이었지만 이제 그는 왕실의 몰락을 주도한 배신자의 정점이었다. 100년 전 전쟁이 이 저주를 낳았다. 이정왕은 차분하지만 배신의 아픔이 묻어난 목소리로 선언했다. 풍산이 천지장군을 따르며 팔척귀를 길렀다 한들 그 실질적인 조종자가 외할아버지였다니. 그의 눈은 결의로 불타올랐다. 두 손으로 왕봉을 움켜쥐며 그는 다시 결단했다. 용담골은 김봉인의 배신의 진실을 담고 있으니 반드시 밝혀내겠다. 장군들에게 돌아선 그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의 명령이 궁궐 안에 울려 퍼지며 근위대, 총동원하라는 외침이 흘러나왔다. 병사들은 일제히 갑옷을 걸치고 창과 칼을 챙겼으며 그 움직임은 성벽 아래를 흔들기 충분했다. 김봉인은 근처의 옅은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그의 고요한 미소는 섬뜩한 표정을 지었고 그 눈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무엇인가를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정의 날카로운 시선은 자비를 약속하지 않았다. 어린 왕은 배신의 고통에 몸부림쳤다. 가족처럼 믿었던 그가 팔척귀의 분노를 조종하여 자신의 혈통을 파괴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왕자와 백성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지금부터는 나는 왕으로서 너를 재판할 것이다, 김봉인. 그 목소리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숙적에게 보내는 선전포고였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김봉인의 얼굴에 처음으로 일순간 그늘이 드리워졌다. 용담골 깊숙한 곳,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서 강철과 열이 그리고 왕 이정은 말없이 서 있었다. 마치 시간도 이곳에서만 멈춘 듯 세 사람은 짙은 안개와 습기에 쌓인 공기를 천천히 들이쉬며 다가올 진실의 무게를 가늠하고 있었다. 이 안에 팔척귀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이정은 무겁게 입을 열었고 고지어 고개를 끄덕인 열이와 강철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 앞에 놓인 대문은 오래된 역사의 흔적을 머금은 채 삐걱이며 열렸다. 그 안에는 낡은 책장과 목각으로 꾸며진 고풍스러운 실내,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내가 있었다. 최원우 대감. 이정의 음성에 응답하듯 중년의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엔 날카로운 지성과 오래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폐하께서 직접 오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최원우는 무겁게 일어섰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이 책장에 올려진 곳서 한 권을 매만졌다. 바로 광안문집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굵게 울려 퍼졌다. 100년 전의 비극 그리고 팔척귀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문서 속에 있습니다. 이정은 앞으로 다가서며 책을 펼쳤다. 그 안에는 연종 대왕 시절의 기록이 붉은 잉크로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호평대군과 함께 나라를 지키려 했던 무관이 있었다. 그는 바로 팔척귀가 된 자입니다. 열이와 강철은 숨을 삼켰다. 최원우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그 무관은 왕명을 거역한 반역자로 몰려 생매장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억울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불타는 채로 저주의 맹세를 남겼고 그의 영혼은 복수심에 휩싸여 이승에 남았지요. 열이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의 가장자리를 짚었다. 오래된 피 자국처럼 보이는 잉크 자국 위에 팔척귀의 상징이라 알려진 팔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김봉인의 조상은 이 저주를 이용했습니다. 최원우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권좌를 이어가고자 이 저주를 봉인하는 대신 활용하려 했던 겁니다. 강철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리고 그 대가는 오늘날까지 이어진 겁니까? 이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그 저주를 끊어야 합니다. 팔척귀는 누군가의 원한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재앙입니다. 최원우는 말없이 서랍에서 고서 한 권을 꺼냈다. 그리고 열이에게 내밀었다. 이건 넙덕 무당의 유언이 담긴 서책입니다. 무녀의 힘으로 저주를 끊을 수 있다는 마지막 기록이죠. 열이는 숨을 들이쉬었다. 운명의 바람이 그녀의 등을 떠밀고 있었다. 그녀는 책을 받아들고 조용히 말했다. 저희가 끝내겠습니다. 비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창밖에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바람은 더 거세졌고 안개는 고요히 용담골을 휘감았다. 이정은 칼자루를 쥐었다. 이제 싸울 때입니다. 용담골의 밤은 깊었다. 산등성이 너머로 번져오는 붉은 빛은 평범한 불빛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말없이 창을 닫고 등불을 껐다. 짐승들은 이미 산속으로 도망쳤고 하늘은 피를 뒤집어 쓴 듯 붉게 물들었다. 강철은 안개 속에서 비비의 야광주가 깃든 팔척귀의 기운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심장을 조이듯 천천히 그러나 강렬하게 다가오는 열기였다.
무거운 공기,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듯한 긴장 속에서 여리는 강철의 옆에서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오고 있어요, 팔척기가. 최원우는 뒤에서 떨리는 손으로 광안 문집을 움켜쥐었다. 이건 단순한 귀신이 아닙니다. 태초의 불에서 태어난 영혼이자 복수의 정령이에요. 비비의 야광주가 그에게 주어진 순간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멀지 않은 숲에서 검붉은 기운이 솟구쳤다. 그 순간 땅이 울리기 시작했고 용담골 전체가 미세하게 진동했다. 나무들은 마치 공포에 떨듯 가지를 떨었고 동굴 안의 고대 토템은 눈을 뜬 듯 빛을 발했다. 강철은 검을 꺼내 들었다. 그의 눈동자엔 이전과는 다른 형제를 잃은 자의 슬픔과 분노가 얽힌 불꽃이 일렁였다. 여리는 경기석을 손에 쥐며 주문을 준비했다. 무녀의 피는 이제 망설이지 않았다. 모두 물러서십시오. 이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싸움입니다. 하늘은 붉게 타올랐고 팔척귀의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8개의 팔 불꽃으로 이루어진 그림자. 중심에는 검붉게 타오르는 야광주가 맥동하고 있었다. 이 무녀의 기도, 억울한 자의 혼을 천도하소서. 여리는 부적을 날렸고 푸른 불빛이 팔척귀를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그 불빛은 중심의 야광주 앞에서 타올라 사라졌다. 팔척귀가 울부짖었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도 짐승의 소리도 아닌 모든 존재를 불태우려는 의지 그 자체였다. 그의 고통과 분노가 진동이 되어 땅을 찢고 하늘을 갈랐다. 이정은 병사들과 함께 나타났다. 왕의 눈엔 두려움은 없었다. 그는 대지를 딛고 칼끝을 팔척귀를 향해 겨눴다. 이건 단순한 퇴마가 아니다. 이는 100년의 죗값을 치르는 심판이다. 그 순간 강철이 팔척귀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의 검은 허공을 가르며 파란 쌍을 베어냈고 야광주가 잠시 흔들렸다. 여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경기석을 휘돌리며 최후의 진혼을 외쳤다. 그러나 팔척귀는 다시 일어섰다. 비비의 야광주는 너무도 강력했고 그의 불꽃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을 뒤흔드는 대결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왕궁의 황혼이 붉게 물들 무렵 김봉희는 조용히 데비전을 찾았다. 데비는 이미 자신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이정에게 들킨 상태였고 연거푸 차를 마시며 손을 떨고 있었다. 김봉인의 등장은 그녀의 불안을 자극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었지만 그 속엔 이미 오래전부터 짜여진 계획의 차가운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데비마마, 이제 움직이셔야 할 때입니다. 그의 말에 데비는 눈을 치켜떴다. 왕이 모든 것을 알아버렸소. 나를 어미를 의심하오. 김봉인은 그녀의 손등을 쓰다듬듯 쓸었다. 그래서 더욱 시간을 끌 수 없습니다. 데이는 언제나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마마께서 희생하신 건 단지 조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이면엔 권력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 녹아 있었다. 그는 풍산과 연계의 조정 내 반대 세력을 규합했고 일부 장수를 이미 포섭한 상태였다. 한편 이정은 김봉인의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첩보 장계를 돌렸다. 왕의 명으로 내금위장이 김봉인을 미행하던 중 풍산과 밀담을 나누는 장면을 포착했고 그곳엔 의문이 상단 무리도 있었다. 모두 김봉인 가문과 연계된 자들이었다. 왕은 결심했다. 김봉인을 반역죄로 규정하라. 그러나 김봉인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날 밤 왕궁 내 서고에 불이 났고 광안 문집의 일부 사본이 소실되었다. 그 속엔 팔척귀의 과거와 김봉인의 조상들이 가담했던 금기의식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는 증거를 지우기 시작한 것이다. 여리는 이를 알고 충격에 빠졌다. 역사를, 영혼을 그렇게도 쉽게 지울 수 있단 말인가요? 강철은 이를 악물었다. 비비의 야광주를 가진 팔척귀는 김봉인의 의지로 더 강해졌어. 우리 모두 그가 꾸민 틀 안에 있는 걸지도 몰라. 그 밤 궁궐의 달은 붉게 솟았다. 반역의 서막이 올랐고 김봉인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젠 내 차례다. 오늘 귀궁 12와 뇌피셜 어떠셨나요? 팔척귀의 폭주, 광안문집과 용담골의 진실. 12화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뒤바뀌는 충격의 한 회였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13화는 이 모든 비밀이 본격적으로 폭발하며 귀궁의 거대한 서사가 절정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귀궁은 단순한 사극을 넘어 판타지, 로맨스, 오컬트, 활극의 경계를 넘나들며 매회 우리를 전율시키고 있습니다. 이 역대급 서사의 다음 장 13화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귀궁 12화를 보며 어떤 점이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그리고 13화에서 어떤 역대급 전개를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름돋는 뇌피셜을 아낌없이 공유해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기발한 예측을 보며 다음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